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양빛을 가지고 물을 데우려고 그러면 굉장한 시간이 걸리지만 식물이 장작으로 바꿔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물을 데우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물을 끓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물질 덩어리인데 그 물질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태양보다 더 강력한 건전지입니다.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나무는 간 김에 갑시다. 뭐다? 오래 산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나무 나이 우리나라 용문사 은행이 몇 년? 마이태자가 지팡이를 꽂아서 은행이 됐다 그러니까 1100년 정도.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아까 115m처럼 얘기했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나무는 한 5000년 정도 얘기합니다. 바오밥 나무,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오밥 나무도 한 2, 3천년은 거뜬히 살죠. 그러니 사실은 사카모니, 예수님 그 이전에 태어난 나무가 지구상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오래 사는 나무가 사실 많은 것을 우리가 인간이 해왔던 모든 걸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무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나무는 숲을 이룬다. 개나리도 잔디도 장미도 이루지 못하는 숲이라는 우리 육지에서 가장 거대한 생태계를 바로 나무가 이루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나무가 우리에게 있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맥락을 다 정리하면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나무는 물질과 에너지의 공급체이다. 그죠? 우리가 열매를 먹어서 물질을 얻고요. 장작을 태워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무는 혼자 살아가지가 않습니다. 등산하시면서 나무 이렇게 줄기를 잡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숲에 뭐가 있냐면 항상 곤충이 있습니다. 몸집이 무지 크기 때문에 나무에는 다른 다양한 생물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무 자체는 또 많은 생물들에게 서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무가 없으면 굉장히 우리 주변의 생물이 단순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숲을 이룹니다. 그래서 숲을 이루어서 숲이 우리에게 주는 다양한 혜택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나무가 무엇인지 알았고, 자, 나무가 이렇게 크게 자라는 것도 알았고, 오래 사는 것도 알았으니까, 과연 사람은 크게 못 자라, 다 자랐어요. 저도 다 자랐거든요. 더 이상 자라면 사실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럼 어떻게 해서 나무란 그렇게 끊임없이 자라고 오래 살 수 있는지를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나무는 뿌리, 줄기, 잎으로 구분됩니다. 그죠? 또 뭐 하나 있을까요? 꽃 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가 있나 숲이 도 있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나무는 뿌리, 줄기, 잎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람도 팔, 다리, 머리가 다 있는 것처럼 식물도 뿌리, 줄기, 잎으로 구분이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뿌리와 줄기와 잎으로 조직이 딱 정리가 되기 때문에 나무가 크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다. 나무만 그런 거 아닌데? 이끼 아시죠? 네. 이끼는 뿌리, 줄기, 잎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을 전문적으로 끌어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뭐냐면 온몸으로 물기를 받아야 되고 몸을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높이 못 자라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셔도 뿌리, 줄기, 잎으로 구분되는 건 뭔가 범상치가 않다. 무슨 일이 일어날 조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뿌리, 줄기, 잎이 각각 기관이 분화가 되고 각각 하는 역할이 달라지겠죠. 자, 잎은 무엇을 할까요? 잎은 제가 아까 스스로를 먹여 살린다고 했습니다. 그죠? 스스로를 먹여 살리는데 이게 바로 생산 활동인데 식물이 하는 가장 경이로운 게 뭐냐면 광합성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그죠? 이산화탄소하고 물만 가지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나무를 다 식물이 만들어내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디서 한다? 잎에서 한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잎이 왜 꼭대기에 달리냐면
햇빛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우리도 공장에서 뭔가를 만들려면 에너지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식물은 그 에너지를 햇빛으로부터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땅바닥에서 자라면 위에 다른 것들이면 해가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끊임없이 해를 향해서 나무는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늘 높이 하늘 높이 하늘 높이 솟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햇빛 때문에 꼭대기에 자라지만 사실상 필요한 건 빛만이 아니라 물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광합성한 생산물을 가지고 다른 조직을 만드는데 필요한 또 양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기 중에 없죠? 그건 어디에 있어요? 물하고는 땅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땅에 내려야 됩니다. 그렇겠죠? 얘가 뿌리가 나도 햇빛을 보고 살려 이러면 그 나무가 아닌 거예요. 뒤집어져서 말라 죽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뿌리는 충실하게 땅 속에 뻗어서 지상부의 잎이 필요로 하는 물과 또 일정한 양분을 모아서 끌어모아서 어디로 올려 보내줘야 된다? 잎으로. 뿌리에서 잎으로 전달하려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줄기가 필요합니다. 그 줄기는 우리가 흔히 지지, 뼈가 없는 식물이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런 지지 역할을 하는 게 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백히 맞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물과 양분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기가 아주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지만이 뿌리로부터 물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죠? 뿌리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과 양분을 그래서 사실은 일부 식물들이 잎을 통해서 물을 약간 빨아들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물은 어디를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그죠? 그러면 물을 어떻게 줘야 될까요? 나무 위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뿌려야 될까요? 흙에 이렇게 부어줘야 될까요? 흙에. 우리는 사실 물값이 그렇게 안 비싸기 때문에 막 나무를 샤워를 시키지만 물을 돈 주고 비싸게 사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낭비입니다. 그때는 토양에 흠뻑 적셔주는 것이 훨씬 나무에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져 잎으로 가야지만 잎이 생산활동을 왕성하게 하니까 물도 많이 잘 줘야 됩니다. 그런데 흔히 물 주는 게 귀찮아서 아줌마 이거 물 많이 줘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화분 구입하시죠? 네. 최소한 물은 주세요. 네, 어쨌든 나무가 뿌리, 줄기, 잎 이처럼 자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역할이 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무가 몸집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충실하게 물을 끌어다 주기 때문에 마음 놓고 줄기는 자라고 햇빛을 받아서 잎은 크다큰 생산을 해서 생산산물을 또 다시 뿌리에게 주겠죠. 그래야 새로운 뿌리가 또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나무는 굉장히 정교하게 맞물려 있는 생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뭐 가지도 아무렇게나 나는 것 같고 뭐 자르면 또 나는 것 같아서 정말 뭐 지 맘대로 사는구나 싶지만 모든 것이 다 질서가 잡혀 있는 생물입니다. 자, 이제 이런 몸이 잘 갖춰졌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키가 커야죠. 이제 키가 클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갖춰졌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생물이 성장한다는 말은